사실 그때 솔직히 음식은 핑계다. 나는 음식 말고 다른 게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사실 화가 났던 건 이제 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어디랑 인터뷰를 했냐면 샌드박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샌드박스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어요. 내부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샌드박스가 이제 회사가 많이 컸거든요. 샌드박스의 과거와 요즘을 경험한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인터뷰한 거야. 승우 오빠는 샌드박스 내에서 항상 샌드박스를 뭐라고 하고 까고 적대시하고 샌드박스가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음식 까고 이런 거 다 승우 오빠가 한 짓거리예요. 대부분의 이 샌드박스 음해에 승우 오빠가 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맨날 승우 오빠는 샌드박스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고.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게 많았습니다. 저는 샌드박스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한 욕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런 어그로가 뜨죠. 샌드박스 파티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조회수 107만회 2년 전. 이게 뭐야 샌박 탈퇴선은. 이때 이제 들어간 지 3달 된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여기 뭐 한 얘기들 보면은 음식을 좀 허접하게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냐 물어보더라.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 난 이거를 꺼낼 줄 몰랐어. 왜냐면 이거 샌드박스한테 되게 불편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신병이 왜 이렇게 학고 아빠가 왜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열받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물어보면서 이제 정확히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샌드박스에 아쉬웠던 순간 대표적으로 샌드박스 연말 파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왜 하셨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실 그때 솔직히 음식은 핑계다. 나는 음식 말고 다른 게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음식이 별로였다고 깔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나마 요리사여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리가 주제가 된 거지. 사실 화가 났던 건 이제 그 층 구분이다. 대형 유튜버는 왜 다 아래에다가 넣어놓고 왜 학고들은 다 위층에다 넣어놨냐. 나는 이 계급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학고였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은 층에서 하면 안 되냐. 나 이게 약간 좀 그랬던 거였거든. 왜냐면 내가 보던 사람들은 다 아래층에 있어가지고 밥은 위에서 먹어야 되고 심지어 위층에는 크리에이터가 많지도 않았고 크리에이터 굉장히 소수에다가 대부분이 다 직원이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서러울 수가 있다. 물론 나도 서럽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서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모두가 하나 되는 정신에 결여된다. 지금도 이 생각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모르셨죠? 이렇게 얘기했거든.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대답하고 있을 줄이야. 지금 방송 지금 찍으시는 PD님도 몰랐죠? 덕분에 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유도 질문을 하시더라고. 샌드박스와 협업 중 기억에 남는 사례를 말씀해달래.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키친 마이야르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답한 거는 키친 마이야르 같은 거를 이제 대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겠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실 제가 샌드박스의 협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다른 게 있다. TSM이다. 트위치 스트리머 매치. 그때 그 베도라지랑 롤 했던 거 있잖아요. 왜냐면 기획부터 완성까지 굉장히 스무스했고 뷰어십도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샌드박스에서 더 많이 활발하게 돌려야 될 컨텐츠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샌드박스 국내에서 게임 크리에이터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아니냐. 샌드박스 대회 왜 안 하냐.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게임 스트리머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롤 대회를 하든 뭐 하스 대회를 하든 인프라가 다 있지 않냐. 자체적으로 그 대운동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샌드박스에서 크리에이터들과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방송국과 연예인들은 이걸 해요. 방송국에서 이제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윈윈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지금 방송가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유튜브를 기존 방송 시장에 다 점령되지 않으려면 샌드박스도 해야 된다. 그래서 샌드박스가 예전에는 여러분 그 컨텐츠 못 만들기로 굉장히 까였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샌드박스가 뭐 만들면 하지마, 왜 하냐, 접어 이런 거 많았는데 요새는 안 그렇다. 요새는 잘 만들어요. 요새 샌드박스에서 만드는 거 중에 정찬성씨 채널에서 좀비 트립 하잖아요. 이거 샌드박스 제작이에요. 보시면 오른쪽 위에 샌드박스 적혀있잖아요. 잘 만들어. 조회수가 200만이 넘게 나오는. 그리고 이제 요새 침착맨님 채널에서 나오는 배튼말은 한다. 레크라이트 보면서 개 웃었네 진짜. 이런 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있지?
지식의 밤 무려 시즌2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제작 역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졌고 이런 걸 계속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샌드박스에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 키친 마이야르를 오픈해줬을 때가 가장 고마웠다. 이 레스토랑에 그 샌드박스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맙다고 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돈을 투자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 생활을 하면서 제일 멘탈이 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멘탈이 나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있는데 내가 약간 좀 조회수가 빠지고 인기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와요. 어떤 스트리머, 어떤 유튜버에게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 멘탈이 터집니다. 이거를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요리 관련해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서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서 다양한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거 할 수 있나? 할 수는 있다. 근데 규모 있게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들고 내가 샌드박스에 찾아갔어. 이필성 대표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지금 비전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를 그냥 단순히 매장으로만 만들지 말고 지금은 이제 제가 운영하지만 이 공간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끊기면 샌드박스 내 크리에이터들의 팬미팅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고마운 순간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통해가지고 컨텐츠를 더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저에게 도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샌드박스가 크리에이터들이 미래에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주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질문한 건 이제 최근 샌드박스 행보에 대한 평가야.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방금 전에 질문 내용과 합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뷰 찍어주시는 여러분들과 다른 분들 모두 다 훌륭하다. 근데 아시다시피 크리에이터 시장이란 유튜버 이런 거는 물갈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꼰대 정신을 좀 버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마음껏 날개를 피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뭐 누구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결제를 하는 분들이 과감한 도전을 수용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옳소 막 이러면서. 혹시라도 대표님 이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빨리 지금 직원들이 하는 일을 밀어줘야 됩니다. 이 위에서 맨날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이거 안 돼.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항상 이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샌드박스와 지금은 또 다르고 항상 이 트렌드한 사람들을 영입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대규모 채용을 했다 그러는데 말만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딱 냈을 때 해봐 이렇게 하는 대표이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필요한 내용 다 땄다 이러면서. 그래서 통편집이 될까봐 제가 지금 여기서 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터뷰에서 그 내용이 편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라도 해서 직원들의 염원. 사실 직원들이 새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아요. 아이디어 100개를 내면은 97개 정도는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성공하는 3개를 위해 가지고 97개 포기하는 거예요. 실패를 97번 정도 한 다음에 대박이 3개가 터지면 됩니다. 그것만 노리면 돼요. 3% 정도면 로또 확률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이 충분할 때는 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찾아봤다. 여러분 누구나 기업이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제가 오늘 면접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든 면접을 볼 때 항상 찾아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기업 정보를 유료로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이스라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걸 다 볼 수 있어요. 면접 볼 때 이거를 보고 가서 면접관한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무정보 보면은 매출액은 잘 늘고 있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나, 이런 매출액과 이런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데는 최근 스타트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디서 돈을 벌고 내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야 내 월급이 나오는 거에서 실적을 내면 내가 안 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는 어디에서 이 적자가 나나요? 그러면 저희는 뭐 광고 수익 이런 부분에서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샌드박스에서 일해. 그러면 광고 영업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씩 벌어오면 나는 안 잘리는구나.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뭔가 일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광고 관련 업무를 맡아가지고 실제 광고 매출을 뭐 몇 배를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의 입지를 굳혀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잠깐 이제 옆길로 샜지만 샌드박스를 봤더니까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시더라고. 크리에이터란에 제 사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넣어주셨습니다. 저 3년 차인데 이 큰 거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넣어주셨네요. 피드백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제안하셨습니다. 만약에 샌드박스에서 크리에이터 파티를 한다면 음식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를 질문을 하시더라고. 당연하다. 저는 2019년도 파티 때 나왔던 똑같은 냉동 음식을 완벽하게 재현해 드릴 수 있다. 를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냉동 음식 라인업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할 겁니다. 스테이크 쿠킹 스테이션.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은 모두의 평가가 바뀔 수 있다.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